인공 임신 중절,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 젊은이의 희년을 맞아 1000여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교회 청소년과 청년 순례단이 로마로 향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여정에 동반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서울대교구 천사 프로젝트 발대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영등포로 자리를 옮긴 뒤 28년간 쪽방촌 주민들을 진료한 요셉 의원이 8월 서울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영등포 쪽방촌에서의 마지막 진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40년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막달레나 공동체가 새 공간에서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2일 40주년을 맞은 막달레나 공동체 설립 40주년 감사미사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낙태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중지로 변경하고 낙태 시술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국회 게시판에는 국민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도 23일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교단은 성명에서 법안은 헌법 제10조가 명시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생명의 권리,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을 동원해 낙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교단은 한국 사회가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낙태 용어를 인공임신 중지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문화적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교단은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생명을 위한 기도와 교육, 실천과 정책 참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낙태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이 나온 것은 약 5년 만입니다. 주교단은 2020년 8월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할 서울대교구 순례단이 7월 25일 로마로 출국했습니다.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례단이 꾸려졌는데요. 순례단은 출국에 앞서 발대미사를 봉헌하고 성공적인 순례를 다짐했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과 청년들이 코리아 티셔츠를 입고 응원구호 연습에 한창입니다. 로마로 희망의 순례를 떠날 107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례를 앞두고 현지에서 활용할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로마가 고향인 파비아노 신부가 1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을 바라면서 buongiorno, good morning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감사합니다. 파견미사는 청소년 담당 교구장들이 이경상 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순례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제들도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이경상 주교는 복음 속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며 청년들에게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년을 맞아서 그동안 쌓아온 교리, 지식, 신학, 체계, 인생 살면서 온갖 이런 거 다 있더라도 이번에 순례에서는 나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좋겠어요. 미사 중엔 선서식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느님이 희망의 순례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할 천사 프로젝트 순례단 1078명은 21개 여정으로 나뉘어 열흘이 넘는 여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순례단은 여정별로 밀라노와 토리노, 아시시를 순례한 뒤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합니다. 젊은이의 희년은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유스 페스티벌, 고해성사, 밤샘 기도, 폐막 미사까지 WYD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8월 2일 전야제와 3일 폐막미사엔 레오 14세 교황이 함께해 전 세계 청년들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희년 기간에만 열리는 4대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희년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교황님을 한번 직접 뵙고 같이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이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엔 서울대교구뿐 아니라 대구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의정부교구, 그리고 예수회와 살레시오회 등 수도회에서도 순례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특별 취재팀을 파견해 한국 청년들의 희년 참가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이어온 요셉 의원. 서울 신림동에서 시작해 영등포로 자리를 옮긴 뒤 28년 동안 한자리에서 환자들을 돌봐왔는데요. 7월 18일을 끝으로 요셉 의원이 영등포에서의 마지막 진료를 마쳤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환자들로 북적이는 요셉 의원.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날은 28년 동안 서울 영등포 쪽 방촌을 지켜온 요셉 의원의 마지막 진료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료를 이렇게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건강을 당부하고 새 진료 장소를 안내합니다. 약 받아가시고요. 서울역으로 오세요. 요셉 의원은 1987년 선우경식 원장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달동네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관악구 재개발이 시작되며 1997년 영등포로 자리를 옮겨 쪽방촌에서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로 요셉 의원은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오래도록 함께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쪽방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선물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들은 헤어짐이 아쉬워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많이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지금 원장님도 참 좋으시다고 좋으신 분이 이렇게 여기를 가니까 철거가 돼서 가니까 너무 마음 아파요. 헤어짐이 슬픈 건 요셉 의원 직원들과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해요. 그냥 이분들하고 저기 하니까. 근데 익숙한 데서 또. 감사미사에 함께한 이들은 요셉 의원을 설립한 선우경식 원장의 뜻을 기렸습니다. 제가 여기 원장으로 온 것도 아마 선 원장님이 하늘에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공간면으로 봐서는 서울역이 여기보다 훨씬 비좁습니다. 진료하는 장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연속적으로 요셉 의원에 내려주셨던 하느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믿고, 아마도 그 요셉 의원이 가난한 이들의 심장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 의원이 떠난다니까
괜히 한 달 전부터 저는 조금 우울하고 예, 우리 그 식구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셉 나눔재단법인 사무총장 홍금표 신부는 요셉 의원은 더 힘들고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떠남도 이곳에 가난한 이들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렵고 더 가난한 환자들이 많은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28년 동안 60만여 명이 오갔던 영등포 요셉 의원의 간판불이 꺼졌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였던 요셉 의원은 8월 1일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 복귀를 돕는 막달레나 공동체. 올해로 40년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었던 7월 22일, 공동체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4년 10월 서울 용산역 앞 성매매 집결진의 단칸방에서 시작된 막달레나의 집. 이듬해 7월 22일 인근 식당에서 개원미사를 봉헌하며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함께 울고 웃은 지난 40년의 시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지원 속에 설립된 공동체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과 권리를 되찾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상담과 교육, 의료와 법률, 직업전환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치유와 자립을 위한 여정은 쉼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공동체는 꼭 40년이 된 올해 7월 22일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곁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사에는 사제와 수도자, 활동가, 퇴소자 등 공동체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가 한자리에 모여 4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미사 중 공동체는 시작부터 함께했던 고 서유석 신부와 고 문혜연 수녀의 사진, 그리고 공동체 로고를 봉헌했습니다. 또 지난 40년 동안 함께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료 활동가들은 막달레나 공동체는 따뜻한 밥 한 끼로 여성들을 환대했던 공동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따뜻한 밥상. 밥상 위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헌신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었을까요?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일꾼들이 계시고 용감한 연구원들이 계시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선택하고 살아내는 용감한 언니들이 계시고 용감한 분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종로 시대 기대가 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큰언니이자 친정엄마이고 싶다는 이옥정 대표. 저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동생이 되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점점 심각해져가는 온라인 성착취의 여성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그들의 인생과 인권이 착취당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대표는 4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후원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87년 부재 시절부터 공동체와 인연을 맺어온 홍금표 신부는 현재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공동체를 서울 종로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여성들을 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종로 3가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집을 지을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달레나 공동체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공동체는 이제 새 공간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의 앞으로의 40년, 그 희망의 발걸음을 함께 응원합니다. CPBC 김정은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교회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천주교회 내 65세 이상 노인 신자 비율은 전체의 27.5%. 2019년 처음으로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해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데 비해 교회는 이보다 6년이나 앞선 겁니다. 교회는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 교회의 노인 비율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해마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사회 고령화율은 연평균 약 1%포인트 증가했는데 한국 사회 고령화보다도 교회의 고령화가 빠른 겁니다. 유권자로서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 나종진 신부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분들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도 존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시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정부 교구 광적분당은 노인 친화적 본당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사 참여자 가운데 80%가 70세 이상인 고령이어서 노인성, 난청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20분 내지 30분 강의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잡음이 생기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묵주 5단까지 매일 돌리면 그렇게 15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을. 이에 본당은 2년 전부터 무선 음향 청취기를 도입했습니다. 고령인 신자들은 기기를 착용해 크고 또렷한 음성으로 소리를 들으며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성당에 오면은 이제 강론이 저는 안 들려요. 엉엉이 소리 나고 남들은 신부님이 가끔 또 유머 있는 얘기도 하시잖아. 그럼 남들은 막 웃는데 우리는 멍청이 같아.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를 설치해 놓고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강론도 잘 들리고. 고해성사 역시 고령 신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고해손의 작은 목소리 탓에 사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해실에 들어갈 때 이걸 들고 가면은 신부님의 그 보석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 15년 만에 처음으로 신부님의 보석을 제대로 들었다. 그래서 정말 좋다는 자매님도 계시고요. 고령 신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작은 배려는 고령화 속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굳이 노인을 특화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대다수의 신자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신자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성가정 성당을 폭격한 이후 전쟁을 멈추고 비극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국제사회의 가자 지구 민간인과 성지 보호,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습으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6만 명, 이스라엘인 2천 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500명에 가까운 미디어 종사자와 구호 활동가가 사망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미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구호품 통제로 고립돼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정파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는 이유로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제한적인 배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성당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하고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민간인에 대한 총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인도적 위기에 보편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야만적인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당 피격 이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미사 장소 보호와 인도주의적 비극을 막기 위한 휴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카스텔 간돌포 3종 기도에서 성당 폭격으로 사망한 3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A osservare il diritto umanitario e a rispettare l'obbligo di tutela dei civili, nonché il divieto di punizione collettiva, di uso indiscriminato della forza e di spostamento forzato della popolazione. 교황은 또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전화를 받고 이를 거듭 호소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지금 가자 지구에는 영양실조가 급증해 9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3명 중 1명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는 무관심의 세계화 속에서 공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황은 희망을 찾는 노력에 모두 동참할 것을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For we know that no cry of the innocent victims of violence, no lament of mothers mourning their children will go unheard. Our hope is in God. Yet precisely because we constantly draw from the inexhaustible source of His grace, we are called to be witnesses and bearers of hope. CBBC 서종빈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주 노동자는 벽돌과 함께 지게차에 테이프로 결박된 채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매달린 지게차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이동하고 이를 보는 동료들은 말리지 않고 모두 낄낄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노예대하듯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라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반복해서 이런 일을 겪은 이주 노동자가 견디지 못하고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터에는 이주 노동자가 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귀한지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한 주요 이유는 갑질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업무를 벗어나 자신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습니다. 집 비대에 물이 샌다며 변기 수리도 시켰습니다. 강 후보자는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었다고 했지만 보좌관들은 모욕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SNS에 사과문을 적은 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갑질로 고통받았을 보좌관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국적과 직장의 지위를 넘어 소득과 자산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지급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카드 색깔을 달리하여 수급자의 소득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파악한 지자체는 밤샘 야근으로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광주시 강기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색의 카드를 받은 시민들의 마음에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평범했던 18살 소녀가 죄인으로 살아온 61년 만에 무죄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사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장검사는 구형 내내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최말자님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을 할 때에는
최 씨를 향해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사건들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느님의 목소리,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눈을 돌리지 않고 타인의 상처 앞에 가만히 아파하며 행동하려는 마음, 그것이 양심입니다. 이 작고 떨리는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잘못했다고 해야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양심이 꽃피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